조명화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방이 여기는 괜찮은데요? 최악이죠, 이 방. 공사를 들어오실 때 하신 거세요? 이렇게 비어 있고. 그럼 이거 비어있는 채로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럼 더 들어가요, 여기? 거의 이제 채워 넣어야죠, 최대. 네. 그걸 다. 안녕하세요, 이 소장입니다. 거실 공간, 폴딩 도어, 거실 확장. 요 두 가지로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면 거실 공간을 보다 넓고 쾌적하게 활용하기 위함일 텐데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폴딩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단열에 취약하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카페라든지 뭐 식당 등등 상업 공간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단열이 개선이 돼서 단열 폴딩이라는 게 많이 출시가 되죠. 가정집에서도 폴딩 도어를 많이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패널로 마치 병풍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창을 말합니다. 완전히 오픈을 해서 거실 공간을 개방감 있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실 공간, 베란다 공간을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거실 확장 같은 경우는 이 넓어진 확장 공간을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실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채광, 환기 등등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거실 확장에서 사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실내 생활이 많이 윤택해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정도로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단 거실 확장이라고 하면 공사 기간, 과정, 거실 확장을 하고 싶지만 이런 몇몇 가지 부담 때문에 폴딩 도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제가 공사하는 입장에서 볼 땐 그런 번거로움은 확장이나 폴딩이나 공사 과정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과정들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단 중요한 건 거실을 확장을 할 것인지 폴딩 도어를 달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공사를 하실 건지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거로운 공사,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추후에 이런 몇몇 가지 번거로움보다 2배, 3배 더 많은 번거롭고 고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요 세대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거실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번거롭다. 그래서 폴딩을 하겠다. 폴딩까지 다 계약을 마치셨습니다. 계약을 다 마치셨는데 공사 진행하는 순서라든지 저랑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럼 뭐 거실 확장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럴 거면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완전히 업고 이렇게 확장을 진행을 하는 현장입니다.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분 공사를 하는 상황에서 거실 확장 공사를 하니 참 번거로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번거로운 공사들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린다는 거. 바로 어제 설비를 마쳐서 오늘은 창호 공사가 있는 날인데요. 창호 철거부터 마감까지 우리 영상을 담아 볼 텐데요. 여러분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확장되어 있는 두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추웠다고, 단열이 좀 취약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주분도 잠시 후에 현장으로 오신다고 하니까요. 잠깐 또 인터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 좀 보고 가실게요. 일반적으로 구축들, 전실 있는 세대들 보통 40평 이상 되는 세대들이 전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실 지금 단속하고 있고 철거 마쳤고 입구 들어와서 확장되어 있는 입구방, 와 완전히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비어있고 단열도 단열이지만 기존에 있는 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부를 절반을 막고 상부를 이제 슬라이드 창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잘못된 공사 방식이에요. 이렇게 설계해줘서도 안 되고 이렇게 요구하셔도 안 됩니다. 이유는 외부 창이 노후돼서 누수가 한번 진행된다면 이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단열도 뭐 엉망으로 해놓은 것 같고 잠시 후에 교체한 모습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방, 안방 내창은 이미 시공을 했고요. 우레탄 폼 지금 마감 작업에 있습니다. 벌써 안방 내창, 그리고 맞은편 작은 방 앞전에 확장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그나마 조금 단열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여기도 빈 공간들은 추가 단열을 해서 우리가 샤시를 앉힐 계획입니다. 주방 외부 다용도실 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세탁실로 이용하는 다용도실 공간. 우리 앞전에 한강뷰 좋지만 또 나름 뭐 이런 조망권도 좋아 보입니다. 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공정들, 금액,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뭐 금액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이런 번거로움은 폴딩 도어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쓰임새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라. 제가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폴딩 도어나 확장이나 금액 차이, 시간 공정들 비슷해요. 트랙을 한 50바퀴 뛰었더니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운동하시고 이게 몸살 같은 거 비슷하고요. 운동하기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복 지나고 소낙비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 그래도 좀 서늘해졌다는 느낌이 옵니다. 러닝하고 났더니 춥더라고요. 아침 저녁 좀 서늘하지 않았어? 느낌? 어제도 좀 서늘했었거든. 폭염 때는 폭염대로, 장마 때는 장마대로 일하기 좋은 서늘한 계절이 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느 계절 하나 뭐 일하기 나쁜 계절은 없는 것 같아요. 추워진다는 거는 이제 샤시 교체하기 좋은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고민하고 버텼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뭐 다 하시고 싶겠지만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금액적인 부담들 때문에 참고 이랬던 공사들을 찬바람이 싹 스치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창호에 성수기를 맞았다 네, 할 정도로 가을에들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요 세대 거실 확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잘 해놓는다고 나름 해놨습니다. 여기 석고 치고 12mm짜리 또 2보드 하나 대고 나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안에 단열재를 빈 공간 없이 채워 넣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상태로 창호만 걸쳐 얹어놓으면 또 추가로 단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창호 공사할 때 단열재를 빈 공간 없이 완전하게 채워 넣고 샤시를 앉혀보겠습니다. 아까 작은 방처럼 확장 공사를 하고 단열 공사를 했는데 뭔가 좀 취약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추웠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석고보드를 대고 한 번 또 덧댄 것 같은데 이걸 뜯어내고 하부 픽스를 놓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데다 그냥 덧대기를 하는데 추울 것 같다. 절반은 막아버리고 절반만 환기구를 내자. 이렇게 설계를 하면 단열이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장 공사를 해놓은 세대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권장을 해서도 안 되고 고객님들이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인테리어 업체, 창호 업체들 공사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소비자들은 또 비전문가다 보니까 소비자가 요구해도 우리 전문가라고 하시는 창호 업체 또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절대 권장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비어 있으니까 여기 냉기가 계속 돌겠죠.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폴 이용해서 2장 대놨다는 거 뭐 그래도 나름 꼼꼼하게 해놓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쉬운 건 이 빈 공간 없이 단열재를 좀 채워 넣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이참에 공사할 때 완전하게 단열재를 보강해서 그렇게 샤시를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240 좀 더 가야 돼 이쪽으로. 이게 이런 공사들이 보시면 다른 데는 뭐 전체 도배도 하고 창호도 교체하고 뭐 다 부분 붙였는데 또 바닥은 보양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요. 바닥은 쓸만하기 때문에 바닥을 살리면서 확장 공사까지 하고 뭐 도배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원 마루가 너무 깨끗해서 이건 살리자. 그래서 이렇게 보양 작업도 해야 되고 많이 번거롭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보양 작업 다 해서 기존 마루 살려가면서 확장 공사 도배하기 위한 몰딩 공사들 오늘 오후부터 약 이틀간 또 목공 공사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여기는 도배 확장 목공까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사진으로라도 해서 완전히 완료된 모습 제가 영상으로 담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기가 세대가 마감까지 제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네, 걱정 마시고. 네. 진행하는데 뭐 문제 있거나 하면 제가 바로바로 전화드릴게요. 네. 오며 가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방이 여기는 괜찮은가요? 최악인데 이 방이. 공사를 들어오실 때 하신 거세요? 전차로 되어 있는 거를 단창으로 막은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겉에 거를 그래서 그건 놔두고 안쪽만 이렇게 반찬을 그거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그거 인테리어 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그런 분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걸 권장해서도 안 되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반창이 돼버리면 픽스가 여기에 누수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손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막 벌어져 있고 근데 이쪽이 해가 많이 들이는 데라 유입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나마. 네. 근데 이제 유입될 소지가 있죠. 그러면 손을 못 봐요. 어차피 픽스하고 슬라이딩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잖아요. 네. 여기를. 바뀌는 거 한번 보시면 아세요. 저렇게 비어있고. 그럼 이거 비어있는 채로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럼 더 들어가요, 여기? 거의 이제 채워 넣어야죠, 최대. 네. 그걸 다 뜯고 하기에는 그것도 시간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 채워두면 돼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추웠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창호, 이 부분 때문에. 창문 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바깥쪽. 안에 거 열고, 밖에 거 큰 창을 또 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덧대기 시공도 해요, 간혹. 앞전에는 쓸만했으니까. 덧대기 하려면 길게 완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네, 그렇게 들어가야 그래도 뭐 외부에 누수 있다 그러면 실리콘 처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예 못하는. 이사 와서 이렇게 바꾼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체감을 못 하잖아요. 교체하고 한번 체감 5개월 한번 나보시면. 네. 뭐 조금 번거롭더라도 추후를 생각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그냥 적당히 나중에 후회하시고. 그리고 이 마루도 제가 확장을 권장을 해서
네, 이게 가로 타입이 이게 세로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나무 하나하나를 다 따가지고 이어붙여야 되는데 이질감도 심하고 이제 세로로 이렇게 이어지는 타입이면 제가 확장 권장을 안 해드렸어요. 집중하고 잠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은 뭐 그런 개소들 이야기 나누는데 업체에서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계속 인테리어를 하고 계신다면 저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 없어졌다는 창호 회사가 떠오르네요. 어디 가서 또 사업잖아요. 또 간판 새로 걸어서 할 거예요. 철거하고 나서 전체 둘러봤을 텐데요. 여기 지금 가시공을 해놨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방, 네, 요 방이죠. 하프 이중창 넣었고요. 하부 픽스를 이용해서 안쪽에 내부 단열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 세대는 도배까지 진행하는 세대라서 안쪽에 우리가 충분히 단열을 해서 도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긴 창으로 돼 있었는데 안쪽이 절반 막은 게 아니라 기존에 긴 창을 안쪽에 픽스를 덧대서 시공을 해놨었는데요. 밖에 있는 창을 그대로 유지하고 안에만 픽스를 막아서 그렇게 시공한 게 아니라 바깥쪽까지 완전 픽스를 놓고 상부, 하프창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꼭 롱창으로 해야 된다, 또 절반으로 나눠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절반을 단열로 좀 막고 절반만 좀 환기구를 내줘라, 뭐 그러면 이런 방식. 기존에 있는 롱창, 통창 그대로 해서 이중창을 놓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분이 사용하는 데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호 교체가 이제 거의 뭐 90% 이상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 개소마다 마감된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전실 들어와서, 네, 전실 발코니 단창 교체했습니다. 네, 입구 들어와서 다용도실, 세탁실로 이용하는 공간, 다용도실 발코니 단창, 내부 실리콘만 처리하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이중창 철거했을 때 모습, 안쪽이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빈 공간들 우리가 단열재를 이용해서 완전히 채워놓고요. 발코니 이중창 걸어줬습니다. 지금 튀어 들어온 이런 부분들은 우레탄 폼을 우리가 충진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튀어 들어온 이 우레탄 폼, 이 부분은 커팅을 해서 도배 마감, 네, 다 됐습니다. 안방창 걸어줬습니다. 내부용 이중창 교체했고요. 외부는 이렇게 보이는 투명 유리, 내부는 외부에 노출 방지하기 위해서 미스트 처리했습니다. 구축치고는 내부 골조 그리고 단열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주무시는 공간은 이중창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여기는 저희가 앞전에 설비까지 하고 설비 마치고 오늘 창호 교체하고 중간에 있는 창을 없애고 이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 전 이중창, 안방으로 나가는 터닝도어, 지금 뭐 목공 단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한데 터닝도어 걸어줬고요. 안방 앞 발코니 단창, 조용하다. 네, 이렇게 매미 소리가 문을 닫으니까 순삭 없어졌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입구방, 이런 식으로 아래도 외부도 픽스로 꼼꼼하게 외부 실리콘 처리까지 마감 다 했고요. 정말 이 방, 저 확장 작은 방 때문에 창호 교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뭐 단열재들이 좀 널브러져 있는데 아이소핑크보드로 빈 공간 충분히 메꾸고요. 우레탄 폼으로 충분히 빈 공간 충진하고, 그리고 확장 이중창 걸어줬습니다. 전체 창호 교체한 각 개소마다 한번 둘러봤고요. 지금 조금 번거로운 것이 나중에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폴딩 도어도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목 작업, 필름, 또 레일 설치, 단높임, 타일까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쓸 건가를 참고하셔서 공사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현장에서도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폴딩도어가 네. 설치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한다면 그거는 보상이에요. 네,
시간적으로나 들어가는 공정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할 거라고 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